국내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 이슈, 좀 완화되는 분위기, 악재가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장 클로즈업,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이 소식부터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브렉시트 합의 네. 부결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부결은 그렇다 치고요. 이 반대와 찬성표 표 차이가 너무 심했잖아요. 이 찬성 같은 경우는 200표 정도 됐는데 반대표가 432표입니다. 네, 와, 이건 전 예상 못했거든요. 좀 차이가 많이 났죠. 네, 저도 집에서 조금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무슨 CNN도 틀어보고 BBC도 틀어보고 요즘 채널이 다양하게 공급이 되니까 한 며칠 그냥 메이 총리 열심히 그 의원들 설득하는 모습 봤는데 결국 차이가 많이 났죠. 브렉시트 이거는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브렉시트를 갖다 국민 투표에 그때 2016년에 올렸던 애초에 언급하기는 2013년쯤이었죠. 자기가 불리하니까 나 다음에 한 번 더 시켜주면은 브렉시트 이거 한번 총선에 한번 붙여볼게요라는 공약으로 했다가 설마 했다가 진짜 덜컥 브렉시트가 돼버렸잖아요. 네. 요즘 그러고 나서 결국 그 캐머런 총리가 실각을 하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자충수 중에 그런 자충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나 한번 총리 한번 더 해먹어야지 하다가 영국 국민들이 그렇게 브렉시트 쪽으로까지 선택할 줄은 몰랐고 맞아요. 그 이후에 지금 메이 총리가 오고 있는데 이 브렉시트 좀 애매하기도 하고 불투명하기도 한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참 답답한 이슈죠. 답답한 이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뭔가 새로운 안을 내놓겠다, 플랜 B를 내놓겠다고 하지만 이거 될 일 없고 네. 그런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또 메이 총리 불신임안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의석 구도로 봐서 불신임으로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이래 해서 또 3월 중 갑니다. 좀 지루하게 이어지니까. 좀 지루하게 이어지겠죠. 네, 시장 네. 영향도 좀 크게 없는 것 그러니 같아요. 시장도 이제 좀 지친 거예요. 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죠. 파운드 한번 네. 보세요. 파운드가 2시간 전 차트인데요. 10분짜리 차트로 보시면은 자 이때부터 해서 예? 이때부터 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우시아우시아 해서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부결될 거야. 부결되면 그거는 파운드의 약세 요인이라고 밀어붙였다가 오늘 새벽 4시 무렵이었죠. 막상 결과가 나오니까 쭉 올라가서 거의 원위치 해버립니다. 바이온 루머, 세럼 팩트 교과서적인 시장 반응이죠. 그러니 이 정도에 불과했다. 파운드를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때였죠. 2016년 6월 23일 그때 이제 해서 이 상당히 오랜 세월 막강한 지지력을 발휘했던 한 1.36 어라운드 여기가 무너졌고 다시 이 상황 그러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조금 파운드 반등이 나오는 모습 해바뀌면서 이제 조금 달러 약세 분위기에 편성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마지막에 조금 작긴 합니다만 지금 위클리 차트가 십자형으로 나오죠. 다음 방향 잘 모르겠다. 지금 영국 FTSE 100 지수 같은 경우는 얘들은 통상적으로 파운드가 약세로 갈 때 주로 지수가 오릅니다. 네. 여기 수출주가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굳이 이걸 갖다가 영국 지수를 한번 가져온 거는 S&P 500하고 큰 차이 없어요. 2000년 닷컴 버블 무너지기 전에 고점,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고 네. 올라왔고 미국보다 덜 올라갔죠. 미국보다 덜 올라갔고 지금 작년 말 12월에 막 빠질 때는 같이 빠졌고 지금 이 추세선이 간당간당하고 추세선뿐만 아니라 이 후행 스팬이 여기서 이러다가 이 월봉이 밑으로 쭉쭉쭉 몇 칸만 내려오면은 이게 뚫고 내려오는 기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어려운 국면에서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브렉시트 글쎄요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은 막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국 주가나 영국 파운드화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유럽은 끝까지 모릅니다. 끝까지 모르는데 저러다가 3월 29일 날 가가지고 뜬금없이 우리 없던 일로 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 유럽이에요. 예. 독일 측에서도 없던 일로 하길 바라는 뉘앙스도 계속 풍기고 그렇게 있고요. 계속 풍기고 있죠. 너희 골치 아프지?
그만 돌아와. 예, 그리고 브렉시트 얘기하다 보면 이 얘기도 한번 꼭 해야겠는데 뭐요? 국민투표 영국에서 그때 브렉시트로 가자고 국민투표한 이후에 영국에서 구글 내에 검색어 1위가 뭐냐 하면 그거였답니다. 이유가 뭐지? 그리고 우리가 EU 탈퇴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런 게 검색어 1, 2위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접민주주의 내지는 뭐 국민투표 이거 꼭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예? 이거 꼭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대중들이. 실컷 탈퇴하지 않고 야 이유가 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참 웃기도 뭐하고 웃기에도 네. 뭐 참 예 그런 사안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영국 쪽 이슈 점검을 해봤고요. 이런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밤사이 또 상승이었습니다. 네. 뭐 중국의 부양책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올랐다고는 하는데 확실히 새해 들어서 뉴욕 증시는 분위기를 조금 달리하면서 확실히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더 갈 수 있을까가 가장 궁금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밤사이 뭐 넷플릭스 오르고 이런 거 보면 더 갈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지금 이제 민영 앵커께서 이제 중국 언급하셨지만 이제 미국 한번 살펴보고 중국 얘기도 해야겠는데 네네. 이 중국이 재미있어졌습니다. 우리 한때 미국에서 미국 증시가 쭉쭉쭉쭉 올라갈 때 그런 논리가 있었어요. 나쁜 건 좋은 거야. 어? 지표가 나쁘거나 실적이 나쁘거나 하면은 이거는 증시에 좋은 거야. 왜? 부양책이 더 나온다는 부양책이 거죠. 나올 것이고 네. 금리 더 낮춰줄 것이고 뭐 이런 식의 논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국도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12월 수출입 지표 나쁜데 그랬더니만 그러면 중국 당국에서 부양책 내줄 거야. 이 논리로 가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보시죠. 나스닥 다시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네. 나스닥 보시면은 뭐 이만큼 빠졌으니 하는 논리입니다. 즉 2016년 2월 그때 아찔아찔했던 그 2016년 2월 이후 랠리에 절반 토해냈으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이만큼 급하게 나왔으면은 여기서 바닥 봤다라고까지는 못 본다, 뭐 장담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빠진 거에 대해서 그래도 새해 연초에 다들 뭐 기관들 돈은 들어와 있고 뭔가 담긴 담아야 되겠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정도의 논리로 보이죠. 네. 자, 위클리 차트에서 지금 MACD나 RSI, 스타캐스틱 할 것 없이 기술적 보조 지표들은 좀 더 가도 돼 하는 신호입니다. 저도 좀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넷플릭스가 주도하고 있죠. 지금 한 13%에서 18% 정도까지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넷플릭스 사용자들은 조금 이제 불만이 나오는데, 자, 넷플릭스 주가는 막 올라가고 있죠. 훅훅훅 지금 4주째 쭉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짐 크레이먼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매드머니에서 넷플릭스가 이렇게 가격 올린 거는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주가는 지금 거의 바겐이다. 완전 싼 물건이다. 담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애플은 좀 전에 보셨던 넷플릭스하고 그림이 약간 많이 다르죠. 지금 훨씬 좀 더 무겁죠. 고개를 들질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쯤 왔으면은 일단 이 분위기는 끝났다. 애플도 지금 어느 정도 하방 경력성은 유지되고 있다.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미국도 현재 조금 지수 자체는 다우나 S&P 할 것 없이 일봉으로 보면은 조금 볼 것은 좀 무뎌지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어쨌거나 12월 같은 장으로 금방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 그래서 조금 더 1월 효과를 갖다가 조금 더 기대하면서 덤빌 만한 시점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조금은 더 위쪽 방향이 열어놓고 바라볼 수 있다라고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건네주셨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 얘기도 살짝 해볼게요. 수출입 지표가 나왔는데 뭐 수출보다는 수입 쪽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소식도 접해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지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 부양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있습니다. 네. 증시 뭐 상해종합지수도 3,400에서 2,500 되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1년간. 예, 많이 떨어졌죠. 예. 그래요. 수출입 지표 한번 보시죠. 네.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이 그래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글로벌 모니터에서 캡처해 왔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여기 12월 수출 증가율 달러 기준이에요. 달러 기준, 뭐 위안화 기준 두 개가 발표된 달러 기준을 봤을 때 전년 1년 전 대비 4.4%나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4.4죠. 근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 3% 정도 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데 이만큼. 그다음에 수입은 더 줄었네요. 7.6%나 줄었습니다. 1년 전 대비. 시장 그래도 수입 한 5% 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2018년 전체적으로 무역 흑자는 3,518억 달러. 2017년 대비 16%나 줄었네요. 그러니 중국도 지금 이제 수출입 지표 자체는 뭔가 둔화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자, 그 와중에 중국이 미국 상대로 누린 무역 흑자는 3,233억. 이 전체 무역 흑자의 대부분이죠. 이런 거는 절대 우리 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안 올리죠. 주가 올라가고 실업률 떨어지고 뭐 이런 거는 봐라 이러면서 올리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안 하는데 이랬더니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더 하지 않을까? 부양책을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상하이 지수부터 보면은 얘도 우리 지수하고 비슷합니다. 이따 살펴보실 또 매일 살펴보시는 코스피 일간하고 비슷하게 여기서 이중바닥 만들고 한번 돌아서 보려고 애쓰는 모습이죠. 이제 위안이 재밌어요. 지금 이런 그림은 소위 말해서 완전히 라운딩 탑 비슷하게 해서 무너지는, 즉 달러 위안 환율이 쿡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즉 위안화가 강세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지난 월요일 날 수출입 지표 나오고 나서 달러 위안이 오히려 살짝 위로 머리를 듭니다. 누가 생각해도 수출입 지표 봤을 때는 위안 약세 요인이거든요. 그러나 이걸 갖다가 또 중국 당국이 또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왜? 미국 눈치도 보이는 시기니까. 그래서 지금 역의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프락시 개념으로 대리 내지는 대용 개념으로 달러원 시장에 와갖고 원화 약세 쪽으로 약간 배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1110원 밑으로 갈 듯 하던 환율이 다시 1120원으로 오는 뭐 그런 정도의 국면입니다. 일단 대외 변수들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뭐 상황이 생각보다 좀 우호적이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네. 뭐 달러 약세도 한국을 비롯해 신흥국 증시에는 좀 괜찮은 요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도 나오는데요. 네. 전 소장님께서 예. 민영 앵커 올해 주식을 한번 사시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길 굉장히 기다리거든요. 예. 기다려도 될까요? 그거는 민영앵커한테 살짝이 얘기하고 앞서 살펴보셨던 브렉시트, 뭐 미국의 나스닥 미국 증시 잘 가고 중국 이래저래 지표는 경제 상황은 안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중국 정부가 바치겠거니 해서 나오는 결론은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은 더 가보자 하는 정도의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지수 포인트는 나오죠.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이런 와중에 무슨 뭐 바이오가 가요, 뭐가 가요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무슨 뭐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특히나 뭐 대선 테마주, 정치 테마주 이런 거 웃기고요. 경협주, 아이고 막 가려면은 뭐 뭘 건드려서들 가겠습니다만 지수는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만큼 왔으면 2100도 올랐었으니까 2130원 건드려 보시죠. 우리가 이제 지난 1월 4일 날 연초에 1984포인트를 한번 찍고 돌면서 우리도 이중 바닥의 가능성을 만들었어요. 이쁜 그림을 만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오면은 여기서 2130 이른바 이중 바닥의 목선이라 할 수 있는 네크라인이라 할 수 있는 여기까지는 가고 여기서 약간 저항은 있겠죠. 그거 저항을 딛고 올라간다면은 그 다음에는 또 한 8, 90포인트 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상황입니다. 자, 어제 역사적 고점 대비 이렇게 하락하고 어느 정도 대충 바닥은 본 것 같다 싶어서 피보나치를 꺼보니까 처음 짚어지는 38.2%가 이 갭이에요. 지난 10월 초에 만들어졌던 갭. 그래서 앞으로 올 한 해 내내 가장 포인트는 2130 넘고 나서는 조금 또 편하게 한번 사보겠는데 그 다음에 2220, 2230 저 갭을 확실하게 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올 한 해 내내 또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일간 차트에서는 보셨다시피 네. MACD는 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약간 아직은 박스라고 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스타캐스틱은 또 약간 뭐죠? 벌써 약간 좀 무거운 양상을 보이죠. 그러나 뭐 이럴 때 흔히 쓰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주가는 걱정을 타고 올라간다. 뭐 이런 걱정의 상황이니까. 담벼락에 타고 올라간다. 네. 바깥에서 어떻게든 연초 분위기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때 우리도 최대한 지수를 좀 끌어올렸으면 싶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환율 여건이 조금만 더 우호적으로 작용이 돼줘서 외국인 수급을 조금 더 강하게 자극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원달러 환율 움직임 끝으로 살짝만 네. 얘기해 주실까요? 우선 뭐 위안화 때문에 살짝 이렇게 원화 강세에 제동이 걸리는 부분이고 다들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1월 4일 날 그 연준의 스탠스 180도 전환 이거는 달러를 팔고 싶은 재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 달러 약세가
현실적으로 잘 나오지 않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파운드도 브렉시트 계속 찝찝해서 사기 싫고 그러한 가운데 유로화도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이나 프랑스, 뭐 이탈리아 뭐 할 것 없이 나오는 지표들 보면은 계속 추락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달러가 약세로 가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은 다들 그득한데도 불구하고 쉽게 못 가는 그런 양상. 뭐 그렇지만 달러가 강으로 갈 일은 없으니까 1월 4일 날 제롬 파월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때문에 달러 강세로 갈 이유도 없고 하니까 좀 사주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워낙에 이 표현 출연진들이 너무 화려해요. 이 사세요, 사세요. 이제 빠지는 거는 그만 하면서 부추기는 이 출연진들이 너무 화려하니까 이 정도 캐스팅된 영화는 뭐 못 봐도 1, 200만 원 본다고 봐야 되니까 우리도 슬쩍 가서 한번 봐주죠.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확연히 지난해보다 연초에 좀 달라지고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2130짜리까지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이 시각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